안녕하세요. A1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니메이트 diff의 영상을 업스케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든 워크플로우에서 이어서 업스케일하는 방법 또는 따로 빼서 업스케일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설명에 필요한 워크플로우와 파일들은 모두 디스코드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더보기와 댓글창에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번, 2번, 3번 워크플로우를 모두 켜두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용했던 워크플로우를 보면 12번에서 끝이 납니다. 12번에서 마지막에 K샘플러 조립을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영상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영상의 퀄리티를 한번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너무 저퀄리티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가면서 일관성은 조금 유지하고 업스케일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어서 크기를 키우는 방법. 두 번째는 아예 따로 빼서 업스케일 모델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연계해서 업스케일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에서 2번 워크플로우를 켜주시면 되고요. 1번부터 지금 제가 번호를 다 붙여놨는데 1번부터 12번 영역의 K샘플러까지는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구성과 모두 똑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13, 14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더 추가가 됐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K샘플러가 한 번 더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자, 12번 영역으로 넘어올게요. 12번 영역으로 넘어오면 원래 12번에서 K샘플러의 값으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넘겨서 끝을 냈죠. 13번에서 조립을 했잖아요. 여기까지가 이 전 단계에서 처리했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계해서 업스케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려면 이전까지 했던 값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몇 가지 설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K샘플러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 한번 볼게요. K샘플러에서 이미지가 이 컴바인 쪽으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여기 업스케일 이미지 바이라는 노드로도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 업스케일 메소드는 여러분이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랭조스를 저는 보통 선호하는데 이거 선택하셔도 되고 첫 번째 거 선택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한번 선택을 하시고 스케일은 1.75라고 기본값이 되어 있는데 저도 기본값을 일단 쓰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몇 배로 이미지 크기를 업스케일 할 거냐, 키울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원래 만들어졌던 영상이 288에 512 이 사이즈였죠. 그러면 그 이미지의 크기를 1.75배씩 가로와 높이를 모두 올려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 이미지를 VA 인코드로 가져가는데 인코드로 가져가는 이유는 K샘플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K샘플러에서 처리하려는데 K샘플러에는 이미지를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몇 장을 처리할 건지 이런 걸 잠재적인 데이터로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VA 인코드죠. 그래서 VA 인코드는 우리가 처음에 기본값으로 81프레임을 처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81프레임에 288 곱하기 512 사이즈의 이미지를 각각 1.75배씩 늘려준 다음에 인코드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81장의 업스케일된 이미지가 K샘플러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모델, 긍정, 부정 이 영역은 이전에 가져왔던 값, 이전에 12번에서 처리했던 값을 그대로 쭉쭉쭉 연결을 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레이턴트 이미지는 여기서 가져왔고 마지막에 옵셔널 VAE만 여기서 안 가져오고 우리 처음에 세팅했던 6번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6번의 VA 값을 가져와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보셔야 될 부분은 14번에서 이렇게 선을 다 연결해 주신 다음에 다른 건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디노이즈 값은 잘 보셔야 돼요.
디노이즈를 1로 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디노이즈가 1로 되어 있다면 0.5 미만으로 주세요. 물론 1로 주셔도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12번을 보세요. 12번이 디노이즈가 1이죠. 이 말은 처음에 우리가 생성할 때는 디노이즈를 1로 주는 게 맞습니다. 노이즈를 다 걷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트와 스타일을 참고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값의 일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새롭게 업스케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예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노이즈를 절대 1을 주시면 안 됩니다. 1을 주게 되면 이 결과와는 아예 다른 이상한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즉 이상한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말로 하면 이게 감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2번도 디노이즈를 1로 주고 14번도 디노이즈를 1로 준 상태에서 한번 런을 해볼게요. 우측에 1원 가져와서 돌려보겠습니다. 클릭. 자, 결과물이 나왔고 이 조커 모양이 최종 업스케일까지 된 영상인데 한번 끌어와서 살펴볼게요. 13번이 최초에 만들었던 동영상이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디노이즈를 1로 줬을 때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아예 다른 느낌이 나버리죠. 그나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레퍼런스 프롬프트와 이미지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노이즈가 1로 되면서 아예 다른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죠. 화질도 조금 개선되면서 이렇게 일관성을 조금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디노이즈 값을 낮게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이거를 이쪽으로 위치시켜주고 디노이즈를 저는 0.5 미만을 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디노이즈 값을 1로 되어 있으면 0.3 정도를 주거든요. 0.5 미만을 주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형태를 조금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0.3 미만으로 주는 게 좋아요. 그래도 난 조금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한 0.4948 정도까지만 주는 게 좋습니다. 나는 조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디노이즈 값을 다양하게 높이거나 줄여가면서 직접 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0.3 주고 다시 런을 돌려볼게요. 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한번 이쪽 포커 카드 있는 부분에서 가져와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영상 싱크가 안 맞으면 영상 쪽에서 우측 마우스 눌러주시고 싱크 프리뷰라고 있어요. 싱크 프리뷰라고 있는데 이거 눌러주시면 모든 영상이 동시에 시작되게 됩니다. 자, 살펴보면 아까 디노이즈를 1로 줬을 때와 다르게 0.3만 주니까 이전 퀄리티를 유지해 가면서 일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영상이 품질이 향상된 걸 볼 수가 있죠. 왼쪽은 조금만 자세히 봐도 이렇게 저퀄리티 느낌이 나는데 오른쪽은 1.75배로 이미지 사이즈를 늘려가면서 디노이즈를 약간 섞어주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퀄리티 좋게 나온 거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영상 부분만 양쪽으로 놓고 품질을 확인해 봐도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원본 영상은 288의 512 사이즈고요. 오른쪽은 현재 1.75배가 된 504의 896 사이즈로 업스케일까지 완료된 영상입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서 나는 조금 더 크게 또 샤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마지막 영역인 세 번째 워크플로우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걸 그냥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우측 마우스 눌러서 세이브 프리뷰를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컴퓨UI 폴더에 아웃 폴더의 모든 결과물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 속에서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 다음으로 세 번째 워크플로우인 업스케일을 지금처럼 연계된 상태로 하지 않고 분할된 아예 분리된 워크플로우에서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의 이 업스케일 안 된 영상으로도 가능하고요. 업스케일된 영상으로도 가능하니까 두 개 다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장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 마우스 눌러서 세이브 프리뷰
눌러서 하나씩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또는 아웃풋에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미리 켜두었던 이 3번 워크플로우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저와 똑같이 처음부터 설치를 하고 세팅을 했으면 이 커스텀 노드의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만약 있을 경우엔 매니저 눌러서 미싱 커스텀 노드 진행하시고 그게 안 된다, 만약 이상한 에러가 뜬다, 그러면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제가 따로 번호를 붙여두지 않았어요. 그만큼 가볍고 따라하기 쉬운 워크플로우란 뜻이겠죠. 자, 맨 처음 영역으로 가보면 자, 여기에 로드 업스케일 모델과 로드 비디오 부분이 있죠. 로드 업스케일 모델은 실제로 업스케일 해주는 모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모델을 다운받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써볼 모델을 제가 링크를 드릴 거예요. 링크를 드리면 그쪽으로 가서 함께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드 비디오는 제가 이전에 예시 1번과 2번으로 테스트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의 저화질 느낌의 영상을 그냥 바로 업스케일 했을 때와 조금 샤프한 1.75배로 만든 영상을 괜찮은 업스케일 모델과 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로드 업스케일 모델에 모델을 넣어줘야 되는데 다운로드를 받아줘야 돼요. 제가 이 탭에 새롭게 하나 열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은 어디로 옮기냐면 우리 컴퓨UI 설치한 곳 폴더로 들어가셔서 컴퓨UI 그리고 모델스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셔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업스케일 모델스라고 있을 거예요. 업스케일 모델 클릭,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여기 NMKD CX200K 세이프 텐서라는 파일이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이러면 준비 완료입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돼요. 다시 컴퓨UI 창으로 넘어오셔서 이 창에서 바로 클릭하면 여러분들은 인식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새로 고침 F5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길 눌러보시면 제가 방금 넣었던 폴더 위치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NMKD CX200K라는 파일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클릭만 해주시면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해요. 자, 이 로드 비디오를 이쪽은 아예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호스레이트도 건드실 필요가 없고 프레임 로드 캡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동으로 처리가 되게끔 해놨기 때문이에요. 자, 흐름을 따라가 보면 업스케일 모델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미지도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은 이 이미지 현재 8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81장이 이 업스케일 모델, NMKD 모델을 거쳐서 업스케일을 진행해 준다. 81장을 이 모델을 거쳐서 업스케일을 해주는데 그 이미지가 1번, 이게 비디오 컴바인 노드잖아요. 비디오 컴바인 노드로 들어가고 프레임 레이트, 여기 소스 FPS 우리 처음에 제가 워크플로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이 비디오 원본의 포스 레이트로 우리는 합칠 거니까 소스 FPS를 이렇게 연결해서 첫 번째 비디오 컴바인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러면 사실상 끝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한 번 더 연결된 게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지를 지금 1번에서는 그냥 4배로 다 업스케일 해주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몇이든 그냥 업스케일 된 걸 합쳐주는 거고 2번 영역에는 똑같은데 한 단계가 더 거쳐지죠. 이미지 리사이즈가 있습니다. 1080, 19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 비율이 있을 때 뭐 9대 16 비율을 정확하게 지정하고 싶을 때 이미지 리사이즈를 거쳐서 최종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리사이즈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영역에 만들어진 결과물만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나는 정확히 내가 필요한 사이즈가 있다. 그러면 이 width, height 값을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저는 이 이미지 리사이즈 부분의 값은 1080, 1920으로 두고요. 런을 돌려볼게요. 줌아웃 해주고 런 돌려보겠습니다. 클릭. 결과가 나왔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이 그냥 곱하기 4배 된 사이즈 1152 곱하기 2048이 바로 현재 업스케일 모델을 거쳐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이건 그냥 리사이즈 된 1080 곱하기 1920 영상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미지 리사이즈에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그냥 키운다고 해서
업스케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업스케일 된 사이즈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사하게 이건 리사이즈를 해주는 거라서 사실상 업스케일과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비율을 조절해 준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역할은. 자, 보니까 물론 우리가 예시 1번이 기본 영상, 처음에 1.75배 하지 않은 영상이라서 아주 퀄리티가 향상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기본 비디오 모델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1.75배 업스케일한 버전에서 이 곱하기 4를 했을 때, 이 곱하기 4 버전의 모델을 업스케일 했을 때 어느 정도 퀄리티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번에 1080 곱하기 1920으로 맞춰진 이걸 미리 하나 빼서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 로드 비디오 부분은 1.75배로 우리가 업스케일을 한번 했던 예시 2번 영상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자, 예시 2번 영상 끌어다 놨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런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클릭. 자, 저는 결과가 다 나왔고요. 이게 조금씩 끊길 때가 있어서 영상이 제가 여러분들께 한눈에 볼 수 있게 띄워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들어진 걸 모두 비교해 보면 처음에 업스케일이 아예 안 됐던 기본 생성했던 거에서 4배를 진행했으면 기본보단 조금 낮지만 그래도 이미지 원래 퀄리티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처음에 연계해서 1.75배 정도 업스케일하고 그 다음 다시 4배로 업스케일한 영상을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디테일도 살아있으면서 부드러운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스케일을 진행하고 진행 안 하고의 차이가 이 정도로 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나에겐 업스케일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크기로 진행하셔도 되고 나는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업스케일해서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니메이트 디프에서 업스케일하는 방법 2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이 업스케일을 실행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니까 업스케일을 해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애니메이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